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될 만한 상황이야. 자, 이런 경우에 변호사를 많이 만나서 상담을 하는 게 과연 좋을까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한 명 만나고 선택하지 마세요라는 말은 많이 합니다. 자, 변호사라는 건 결국 이제 사람과 사람이 대면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충동적으로 내가 막 네이버 같은 거 검색해가지고 선임을 한다거나 했을 때 후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성범죄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혼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나의 내밀한 부분이나 이게 세상에 알려졌을 때 나한테 굉장히 큰 마이너스가 될 만한 그런 혐의인 경우에 보통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는데, 그거를 변호사 사무실들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키워드 광고라든지 돈을 막 퍼부어서 노출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네이버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당 몇 천만 원의 광고비를 드린다더라 라는 소문이 있는 회사들도 있고, 그게 거의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워드 광고나 그런 건 하지 않는데, 가끔 이제 뭘 검색을 해보거나 할 때 이제 상단에 이제 변호사 사무실들이 쫙 뜨는데, 그게 바뀌어요. 예전에 그렇게 해서 이제 한참 확 이제 규모를 키운 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펌에 있다가 이제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나와가지고 그 마케팅 기법을 그대로 차용을 해서 또 이제 돈을 퍼부어가지고 최상단에 노출을 시키죠. 그렇게 되면 그거를 버티기가 어렵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이 예전만큼 그렇게 돈을 잘 벌지 못해요. 왜냐하면 로스쿨이 생기면서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있고, 예전에야 네이버로 막 뭔가를 하거나 언론에 노출되는 변호사들이 소수였기 때문에 그런 게 메리트가 있었지만, 요새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크게 어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해서 돈을 쓸어 모은다거나 이런 일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불가능한데 한 달에 억 단위의 광고비를 들여가지고 이거를 유지를 하는 게 쉽다? 어려워요. 예전만큼 무슨 전관이라고 해서 혹은 대형 펌이라고 해서 많은 돈을 부를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점점 변호사에 대한 시장 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 변호사 선임비는 점점 낮아지고 있고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버틸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아. 그러니까 그 순위가 자꾸 바뀌어요. 어느 순간 항상 상위에 있던 애들이 안 보여. 혹은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있다거나, 새로운 이제 뉴비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또 이제 대출을 이빨 땡긴 다음에 이제 막 퍼부어서 광고를 하거나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보고 굉장히 재밌기는 한데, 어쨌든 자, 그렇게 광고비를 막 퍼부어가지고 노출을 시켜. 그 노출된 광고에 내가 어쨌든 나는 변호사도 없고 이런 거 이렇게 많이 노출이 된 변호사니까 전문가겠지 해가지고 상담을 받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미끼를 딱 물었어. 자, 그러면 무조건 낚아채야겠지, 사무실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불가능한 결과를 보장하는 사무실들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헐값에 그냥 막 당장 빨리 수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데도 있고요. 여튼 좀 문제가 있는 데들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전화 상담을 했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그 전화 상담을 하는 분이 변호사를 선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유료 전화 상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자, 경찰 조사 가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것처럼 사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물어봤지. 그랬다가 결국 지금 본인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은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디테일한 걸 저한테 경찰 조사 가서 제가 그러면 어떤 식의 태도를 취하고 어떤 식으로 진술을 하고 이런 게 좋을까, 너무 디테일한 걸 물어보시길래, 사실 그런 거는 들어봤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뭔가 바로 앞에 경찰이, 난 경찰서 가본 적도 없는데 바로 앞에 경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물어보는지도 모르겠는데 나에 대해서 이런 걸 막 물어봐. 내가 대답하는데 경찰이 나를 막 이렇게 꿰뚫어 보는 듯이 나를 바라보고 있어. 이런 경우에는 긴장이 되는데 어떻게 변호사랑 전화 상담한 거를 가지고 나를 체화시켜가지고 그걸 대응을 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변호사를 대동을 해서 경찰 조사를 가잖아. 변호사는 일단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볼 수 있고,
수사관이 이걸 물어봤을 때 그걸 왜 물어보는지 이해할 수 있고, 아, 수사관이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 질문을 굳이 얘가 아니라고 했는데도 2번, 3번 반복해서 물어보고 재차 확인을 하는구나 라는 것까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나를 선임하라는 게 아니고, 여튼 너 지금 이런 걸 물어보고 막 할 정도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가는 게 좋고, 너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 혹은 너가 이제 받고 있는 그 혐의가 굉장히 중하기 때문에 변호사는 꼭 선임해서 가도록 해 라고 제가 조언을 했더니 그제서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변호사는 사실 선임이 돼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럼 그 변호사님한테 경찰서 갈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연락을 하고 미팅을 하는 게 낫지, 왜 다른 변호사인 저한테 그거를 물어보느냐 디테일하게.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처음 경찰 조사를 받고 너무 당황스럽고 무섭고 그래서 막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변호사 사무실 딱 연락을 했더니 빨리 선임해야 된다고. 이거는 무조건 혐의 없음 나오니까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 야, 내가 한 300만 원 해줄게. 뭐 이런 변호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00만 원이면 괜찮은데? 이러면서 막 한 거지. 자, 그땐 정신없어가지고 선임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도 컴퓨터가 있잖아. 인터넷 되잖아. 휴대폰도 있잖아. 막 검색을 해봤는데 아무리 봐도 본인 상황이 안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리고 수사관한테 들은 얘기를 종합을 해봐도 나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 이게 혐의 없음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여. 근데 이상하게 우리 변호사님이 혐의 없음을 너무 자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본인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싶었고,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다. 제가 봤을 때 혐의 없음 나올 확률은 1%도 안 돼 보였거든요. 그래서 첫 경찰 조사에 가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자, 네가 예전 일이라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피해자도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자, 진술뿐일 수도 있어. 자, 그런 경우라면 뭐 반박할 수 있겠지만 걔가 오히려 그때 당시의 증거에 대해서 따박따박 정리를 다 해놨다가 다 제출을 했어. 자, 그러면 빼박이에요. 자, 그러면 그냥 혐의 없음을 계속 주장을 할 게 아니라 그냥 인정하고 빨리 합의를 봐서 수사 단계에서 선처를 받아서 뭐 기소유예 처분을 노린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합의금은 어느 정도일 것 같고, 피해자가 더 많이 부른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요 정도 선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라는 조언까지 해줬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막 고민이 되는 거야. 변호사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혐의 없음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혹 기자님들한테서도 그런 얘기를 듣는데, 변호사한테 인터뷰를 하고 싶다. 자, 이런 건에 대해서 인터뷰를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 다 무조건 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론에 노출되는 것도 이게 영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 커리어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마다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정말 막상 취재를 하러 가보면 본인보다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기자보다 모르는 변호사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호사한테 그럴 수 있지? 안 해보면 모릅니다. 자, 사건은 안 해보면 몰라요. 그래서 많이 해본 변호사한테 가야 되는 거고, 그런 관련된 사건을 정말로 해봤는지, 유사한 케이스를 해본 적이 있고 성공 사례가 있는지, 혹은 이런 경우에 최악인 거는 뭐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이거를 이미 일어나지 않았지만 경찰 조사 이후에 이런저런 피해자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까지도 뭔가 이렇게 그림이 좀 그려지는 변호사를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니야. 나는 이런 사건을 해본 적도 없어. 나 잘 몰라. 그런데도 일단은 누가 연락이 온다. 자, 기자가 연락을 하든 의뢰인이 연락을 하든 그럼 잡아야 되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잖아. 내가 돈을 벌 수 있어도 도움이 되고, 내가 방송에 나갈 수 있어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나 모르는데 그냥 아무 말 하는 변호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나마 이제 방송이라고 한다면 언론 매체 혹은 이제 담당 그 기자를 통해서 걸러질 수 있겠죠. 제가 봤을 때 잘못 표현하는 것도 있고, 정말 법리적으로 틀린 얘기를 하는데 기사로 나가는 경우들도 있어서 간혹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어쨌든 걸러지지도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한번 걸러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나마 언론은 좀 나은데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뭐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서는 정말 아무 말 대잔치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 말 대잔치의 향연이야. 왜? 내가 막 이랬습니다. 뭐 이거는 이런 겁니다. 딱 엔터 치고 끝내. 딱 그냥 업로드하고 끝내. 자, 그러면 이제 너무 뿌듯하지. 내가 너무 맞는 얘기를 한 것 같거든. 왜냐하면 난 이거 잘 모르니까. 자, 사람이 잘 모르면 내 말이 진짜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알면 알수록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걸러들어야 되고 자 수사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잘 됐네요가 아니라 수사관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내가 실제로 예전에 해봤더니 그런 것도 있었어. 의뢰인이 뭐라 그런 거 없어요. 막 증거 없어요. 근데 네가 증거가 없다라고 지금 단언을 하지만 우리는 아직 경찰 조사 가기 전이잖아. 경찰 조사 갔을 때 이런 경우들도 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신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든지 정말로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사람을 좀 거르는 눈이 의뢰인에겐 잘 없기 때문에 당장 빨리 막 선임을 하거나 뭐 내가 원하는 얘기대로 하는 사람을 선임하거나 뭐 그렇다기보다는 조금 좀 알아보시고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런 사건을 해본 적이 있는지를 꼭 물어보시고요. 물론 해본 적이 있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튼 뭐 판례가 어떤 게 있었는지 자 그러면 그거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됐었는지를 조금 물어본다면 그리고 다양한 케이스를 애초에 설명해주는 변호사는 당연히 그런 것을 잘 알고 있는 거니까 신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튼 아무 말 대잔치 하는 변호사 너무 많아요. 광고나 이런 걸로 그냥 막 낚아야 되는 그런 사무실들도 굉장히 많고요. 변호사 사무실들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좀 이해를 하시고 정말로 내 사건을 잘 해줄 수 있는 사람, 기준은 뭐다? 많이 해본 사람을 찾아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좀 논의를 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본인을 위해서는 좋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